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교로 번지는 조짐이 노원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용화여고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실 창문에 미투 문구가 적힌 메모지를 붙였고 타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창문이 나도 당했단 미투 문구로 뒤덮였습니다.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고3 학생들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미투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의 미투 운동은 졸업생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졸업생 96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일부 남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청와대 신문고에 폭로한 겁니다. 이들은 남자 교사 4명이 수업 시간 중 성적 발언을 일삼고 엉덩이나 가슴을 치거나 골등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피해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선생님이 좀 몸을 만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내용을 우리 친구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고? 네, 많죠. 이게. 소식을 접한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남교사 3명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와 해당 교사들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금요일날은 저기 전수조사 특별 장을 열고 월요일부터 감사에 착수를 했죠.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모든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감사 결과 성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된 교사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서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교사 품위를 훼손하고 미성년자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일벌 받겠죠. 한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교 목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교사들의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제 사건의 발단부터 알아보죠. 그 학생들이 일명 포스트잇이죠. 이거를 교실 창문에다가 잔뜩 붙였던데 이걸 왜 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네. 우리 창문에 보면 미투, 저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또는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켜줄게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소리는 이 용화여고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2년도에 한 여학생이 교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이를 부인하고 또 학생들에게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가해가 가해지는 거죠. 오히려 너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퇴학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실상 이렇게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간에 있었던 어떤 선생님들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거고요. 또 이 표현하게 된 계기는 비록 재학생에서 바로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졸업생들이 먼저 이러한 행위들을 밝혀내고 또 사실관계를 진실을 밝히고 그래서 그게 재학생들로 번져간 사건입니다. 이게 더 가슴이 지금 시린 것이 이 학생들이 이게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당했어요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직접 얘기를 못 하니까 교실 창문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미투 이렇게 붙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일 봐야 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TV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거죠. 학생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될 학교인데 그럼 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가 좀 취해졌나요? 네, 일단 학교에서는 방금 말씀한 대로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계속 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일단 출근 정지 조치를 시켰고요. 학생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정도가 문제가 돼서 5명의 선생님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요. 네. 앞으로 뭐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계속해서 이제 감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성년자잖아요. 네. 여타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좀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특별법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를 이 법에 의해서 의뢰하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다거나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최대 15년까지 처벌될 수 있는 형입니다. 지금 사건이. 이 공소시효 문제도 조금 다르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살 학생이 있다고 치죠. 네. 근데 이제 성범죄 대상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한다면 25이면 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렇게 미성년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공소시효는 이 성년에 이르렀을 때 20살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늘어나겠네요. 만약에 10년이라고 친다면 30세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늦게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3년을 더 벌 수가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미투 운동이 문화계, 연하계, 정치권 그리고 이제는 중고등학교까지 번져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뭐다 아시겠지만 이 미투 운동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지금 뭐 많이 알죠. 네.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인데요. 헐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빈 와인스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헐리우드를 좌지우지한 권력자입니다. 문화 권력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연예계에 진출해서 성공하고자 왔던 그런 초년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제의하고 성적인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절할 경우에는 연예계 진출이 좌절되고 굉장히 불운에 빠지는 야비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야비한 행동들을 한 건데요. 이게 바로 한번 그 하빈 와인스타인의 그런 성추문 사건이 파문이 밝혀진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진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도 당했어요. 정말 당신과 같은 피해자와 함께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운동으로 전 세계로 파급되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사건이 이제 불거지게 된 게 유명 여배우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던 사람들이 폭로를 하다가 유명 여배우들이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여배우도 네. 당했어? 이러면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네, 느껴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지현 검사. 저도 이제 법조계에 있지만은 여자 검사께서 이렇게 TV 나와서 한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이었고 국민들에게도 그만큼. 근데 이제 그 서지현 검사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를 당한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10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알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자신의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닌 바로 이런 가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이.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정치권으로 갔고 네. 연예계로 그렇죠. 갔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성 간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잘못된 문화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문제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위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런 걸 하지 말려고 하면 아예 뭐 회식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아예 뭐 대화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좀 심한 편의 경우 이렇거든요. 근데 이건 남녀 간의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또는 갑을 관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는 어떤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관계 또는 일을 주는 자와 일을 받는 자의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모든 정도의 차별. 그러니까 성폭력도 될 수 있고 그냥 폭력도 될 수 있고
또는 인간적인 무시도 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코 남자와 여자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는 성추행을 당했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생민 씨도 10년이 지났죠. 네. 정봉주 씨도 뭐 소멸시효 때문에 처벌이 안 됐거든요. 결론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그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이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서 원스톱으로서 어떤 가해자의 DNA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상태라든가 진술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이 작게 보면은 어떤 여성의 성폭력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기록을 하고 사회기관에 도움을 받아라.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